지긋지긋한 나이살, 이제는 정말 안 빠지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사셨습니까? 운동장 수십 바퀴를 돌아도 며칠씩 배를 줄이며 굶어도 요지경처럼 불어만 나는 뱃살 때문에 거울 보기가 겁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이제 무릎 아프게 뛰지 마세요. 기운 없게 굶지도 마십시오. 우리 몸속 구석구석에 썩은 채로 들러붙어 있는 그 지방 덩어리들을 싹 녹여낼 수 있는 아주 쉽고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매실청을, 썩은 지방을 녹여내리는 천연지방분해 약으로 바꾸는 비법입니다. 반갑습니다. 백세건강 식생활 연구소장 오혜숙입니다. 의학 박사로서 평생을 연구해온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길만 제대로 터주면 독소와 지방은 스스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 오일입니다. 매실청에 이것 딱 한 스푼만 섞어 드셔보세요. 자는 동안에도 내장 지방이 타오르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돌덩이처럼 딱딱하던 배가 말랑말랑해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느낌, 제가 오늘 선물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곁에서 다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 그 비법을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쉽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연구소에 상담을 오신 70 중반의 어머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물으시더군요. 소장님, 딸아이가 몸에 좋다고 매실청을 한 항아리나 보내줬는데 이거 설탕 덩어리 아닙니까? 당뇨 올까봐 무서워서 3년째 쳐다만 보고 있는데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겁이 납니다 하시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 귀한 보약을 보물 단지 보듯 구석에만 모셔두고 계셨다니요. 여러분, 매실청이 그저 달디단 설탕물이라는 생각은 오늘부로 제 진료실 밖으로 깨끗이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처음 매실을 담글 때는 설탕이 아낌없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매실의 약성을 뽑아내기 위해 설탕과 1:1로 섞으니 처음 몇 달 동안은 그저 끈적한 설탕물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매실청이 항아리 속에서 1년, 즉 365일이라는 긴 시간을 견디고 나면 그때부터는 마법 같은 과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던 그 설탕의 성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지요. 화학적으로 말하면 2개가 꽉 붙어있던 이당류 성분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에너지로 바뀌는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단당류로 아주 잘게 쪼개지게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요, 거칠고 날카로운 야생마 같던 설탕이 1년이라는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순하고 말 잘 듣는 길들여진 말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 아니라 오히려 소화를 돕고 지친 세포에 기운을 불어넣는 아주 귀한 천연 약차로 거듭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전해주신 기다림의 미학이자 발효의 신비입니다. 1년 이상 잘 익은 매실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설탕이 아닙니다. 매실의 영양소와 시간이 빚어낸 최고의 자가 치유제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뇨 걱정 때문에 혹은 단 것이 몸에 해로울까봐 멀리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매실청 한 잔은 여러분의 무너진 기력을 세우고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줄 1등 공신이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백미입니다. 매실청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보약이 되지만 여기에 딱 한 가지만 더하면 그야말로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격이 됩니다. 꽉 막힌 장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아랫배에 묵직하게 자리 잡은 내장 지방을 씻어내는 이른바 황금 윤활유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 정체는 바로 우리 부엌 찬장에 늘 놓여있던 고소한 들기름입니다. 아니, 소장님 매실청에 들기름을 넣어 먹는다고요? 하며 의아해 하실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아마 난생 처음 들어보는 조합이라 생소하시겠지만 의학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완벽한 찰떡궁합은 없습니다. 왜 이 2가지가 만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장은 마치 긴 호스와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이 호스 구석구석에는 우리가 먹은 음식, 찌꺼기와 독소가 들러붙어 썩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숙변이고 내장 지방의 주범입니다. 이때 매실청은 강력한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매실 속에 풍부한 유기산이 장내 나쁜균을 살균하고 딱딱하게 굳은 찌꺼기들을 말랑하게 녹여주지요. 하지만 녹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 밖으로 시원하게 밀어내야 비로소 청소가 끝나는 법이니까요. 바로 여기서 들기름이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들기름의 매끄러운 지방 성분은 장벽에 아주 얇고 깨끗한 기름막을 입혀줍니다. 마치 뻑뻑해서 잘 열리지 않는 문구멍에 기름칠을 하는 것과 같지요. 매실이 녹여놓은 독소와 변들이 이 들기름이라는 황금 기름기를 타고 장 속에서 미끄러지듯이 쑥쑥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어머님들 중에 화장실 한 번 가려고 30분씩 앉아 계시느라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배는 빵빵하고 속은 더부룩한데 소식은 없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매실청과 들기름이 만나면 1 더하기 1이 2이 아니라 5가 되고 10이 되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매실이 장을 깨우고 들기름이 기를 터주니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장 청소가 되는 것이지요. 장이 깨끗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아랫배를 묵직하게 누르던 찌꺼기들이 빠져나가면서 볼록했던 뱃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몸속에 썩은 독소가 빠져나가는 건강한 변화입니다. 오늘부터 이 들기름을 그저 나물 무칠 때나 쓰는 조미료로만 보지 마세요. 매실청이라는 명약과 만나 여러분의 장을 황금빛으로 닦아줄 가장 귀하고 저렴한 건강 비결이 될 테니까요. 사실 우리 조상님들께서 이 매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알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매실은 단순히 입맛 돋우는 과일이 아니라 무려 3000년 전부터 우리 결의 건강을 지켜온 영험한 약재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동의보감보다 더 이전 시대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세종대왕 시절 우리 땅에서 나는 약초들을 집대성한 향약집성방이라는 보물 같은 의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실의 효능이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 책에서는 매실을 가리켜서 성질이 따뜻하면서도 맛이 시고 독이 없어서 우리 몸에 맺힌 기운을 아래로 내리고 가슴속의 열기를 식혀준다고 했습니다. 또 입안이 바짝 마르는 갈증을 멎게 하고 배탈이 났을 때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 이만한 약이 없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냉장고나 정수기가 없던 시절에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일하시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기운은 쪽 빠지고 속은 부글거리는데 마땅한 약도 없던 그 시절에 항아리에서 꺼낸 시원한 매실물 한 사발은 그야말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생명수와 같았을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수천 년간의 경험을 통해 매실이 가진 치유의 힘을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 지혜가 겹겹이 쌓여 오늘날 우리 식탁 위까지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늘 말씀드립니다. 비싸고 귀한 외국산 건강식품만 찾으실 필요가 없다고요. 향약집성방에 기록된 대로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이 작은 매실 안에 우리 몸의 독을 풀고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위대한 생명력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머님 아버님께서 오늘부터 드실 이 매실청 한 잔은 그냥 음료수가 아닙니다. 3000년의 세월 동안 검증된 우리 민족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가장 한국적이고 강력한 가정 상비약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귀한 처방전을 이제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온전히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매실이 왜 우리 몸에 이토록 영험한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제가 의학적으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매실을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면서 아주 시큼한 맛이 나지요. 이 신맛의 정체가 바로 우리 몸을 살리는 천연 보약인 유기산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매실에는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피로 회복하면 레몬이나 오렌지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매실에는 레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구연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구연산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면
아마 매일 챙겨 드시지 않고는 못 베기실 거예요. 우리 나이가 되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가 고역일 때가 많지요. 팔다리는 청은망은 무겁고 어깨 위에는 곰 한 마리가 올라앉은 것처럼 뻐근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몸속에 피로 찌꺼기라고 불리는 젖산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젖산은 마치 우리 몸이라는 자동차 엔진에 들러붙은 시커먼 그을음과 같습니다. 이 그을음이 가득 차 있으니 기운이 안 나고 몸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때 매실 속의 구연산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마치 강력한 고압 세척기처럼 변신합니다. 근육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이 피로 찌꺼기들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내줄 뿐만 아니라 그 찌꺼기를 다시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막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실을 드시면 단순히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몸속에서 잠자고 있던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실은 우리 몸의 장을 지키는 천연 파수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장내 환경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나쁜 균들이 번식하기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때 매실의 강력한 살균 효과가 빛을 발합니다. 매실은 장 속에 들어온 나쁜 세균들을 잡아먹고 독소를 중화시키는 힘이 아주 탁월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여름철 배탈이 났을 때나 음식이 조금 상한 것 같을 때 매실물 한 잔을 건네시던 게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니었습니다. 매실이 우리 몸 안에서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며 식중독을 예방하고 장을 튼튼하게 지켜준 것이지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 기운 없다고 영양제만 수십 알씩 챙겨 드시지 마세요. 우리 몸속의 피로 찌꺼기를 치우고 장내 독소를 싹 씻어내주는 이 매실청 한 잔이 그 어떤 값비싼 보약보다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깨어나는 그 개운한 기분, 이 매실의 유기산이 반드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매실청의 단짝이자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황금, 기름, 들기름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해볼까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요즘 건강 챙기신다고 비싼 수입산 영양제나 올리브유 같은 것들 많이들 사 드시지요. 물론 그런 것들도 좋지만 저는 의학 박사로서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이 들기름이야말로 한국인의 몸에 가장 잘 맞는 맞춤형 보약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들기름이 왜 이렇게 대단하냐고요?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요즘 텔레비전만 틀면 오메가3가 혈관에 좋다더라, 염증에 좋다더라 하는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보통은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에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놀랍게도 우리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 리놀렌산이 전체 성분의 60% 이상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어떤 기름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 오메가3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관은 집으로 치면 오래된 수도 파이프와 같습니다. 수십 년을 사용하다 보니 파이프 안쪽에 시커먼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는 것처럼 우리 혈관에도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들러붙어 피가 지나가는 길을 좁게 만듭니다. 피가 잘 안 도니까 손발이 저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뒷목이 뻐근해지는 것이지요. 이때 들기름 한 스푼을 드셔주시면 이 착한 기름이 혈관 속을 흐르면서 벽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기름때를 말랑하게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설거지할 때 찌든 기름때를 비누로 닦아내듯 들기름이 우리 혈관 속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피를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피가 깨끗해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몸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니까 당연히 기운이 나고 안색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특별히 들기름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특별히 어디가 크게 다치지 않아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생기지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인 만성염증이 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은 이 몸속의 불을 꺼주는 아주 강력한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니까 꾸준히 드시면 몸의 통증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탄탄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비싼 수입 생선이나 알약 형태의 영양제만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엌에 있는 이 고소한 들기름 한 병이 여러분의 혈관을 닦아주는 청소 부위자 염증을 다스리는 명약입니다. 매실청과 함께 만난 이 황금 기름이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얼마나 맑고 깨끗하게 지켜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연구소에서 직접 상담했던 68살 김순자 여사님의 사례인데요. 처음 뵈었을 때 순자 여사님은 표정이 참 어두우셨어요. 소장님, 저는 이제 틀렸나 봐요. 물만 마셔도 배가 나오고 아랫배가 돌덩이처럼 딱딱해서 숨쉬기도 힘들어요. 남사스러워서 사람들도 안 만나고 맨날 펑퍼짐한 옷만 입고 다닙니다.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더군요. 순자 여사님의 가장 큰 고민은 지독한 변비와 그로 인해 산처럼 불어난 뱃살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니 장 속에 독소가 가득 차서 얼굴빛은 흑빛이었고 늘 기운이 없어 하셨죠. 저는 여사님께 딱 5일만 저를 믿고 아침마다 매실청에 생들기름 한 스푼을 섞어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닷새 뒤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얼마나 낭랑한지 제가 다 깜짝 놀랐어요. 소장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셋째 날부터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더니 수십 년 묵은 찌꺼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배가 홀가분해지니까 몸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여러분, 순자 여사님께 일어난 변화는 단순히 몸무게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장을 꽉 막고 있던 이른바 썩은 지방과 숙변이 빠져나가면서 몸의 순환이 시작된 것이지요. 닷새 만에 허리둘레가 무려 3인치나 줄어드셨다는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배가 들어가니까 예전에 작아서 못 입던 고운 원피스를 다시 꺼내 입으셨대요. 그러고는 주말에 손주들 손을 잡고 공원에 나들이를 다녀오셨답니다. 예전 같으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배가 무거워서 엄두도 못 냈을 일인데 이제는 손주들이랑 숨바꼭질을 해도 거뜬하시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청춘입니다. 뱃살이 빠진다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아지는 것을 넘어 내 삶의 반경이 넓어지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는 일입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당당해지니 외출이 즐거워지고 몸의 활력이 돈이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지요. 순자 여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황금 주스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이제는 제법 멋쟁이 소리를 들으며 동네 노인정에서도 활기차게 활동하고 계시지요. 어머님 아버님 순자 여사님께 일어난 이 기적 같은 변화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세요. 장을 비우고 독소를 씻어내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눈부시게 바꿔놓을지 이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가장 소중한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요. 어머님, 아버님들 지금 바로 종이랑 펜 좀 가져와 보세요. 아니면 곁에 있는 자녀분들께 핸드폰 메모장 좀 켜달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매실청 한 큰술, 그리고 갓 짜낸 신선한 생들기름 한 큰술, 그리고 종이컵으로 반 컵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보약지 으러 멀리 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방에 이미 다 있는 것들이니까요. 여기서 의사인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절대적인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이거 하나로 여러분이 드시는 게 보약이 될 수도 있고 그저 맹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팔팔 끓는 물에 매실청을 타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매실청 안에는 우리 장을 살리고 지방을 녹여내는 살아있는 효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소라는 친구들은 뜨거운 열에 아주 약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60도가 넘어가는 순간 이 귀한 효소들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펄펄 끓는 물을 붓는 건 애써 키운 보약의 생명력을 다 죽여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온도는 우리 몸의 청와 비슷한 35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손등에 살짝 떨어뜨렸을 때 어머나 따뜻하네 하는 느낌이 드는 정도면 딱 좋습니다. 이 온도의 물에서 매실의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춤을 추고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도 거부감 없이 쏙쏙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기름도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마트에서 사실 때 생들기름이라고 적힌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물 볶을 때 쓰는 고소한 향이 진한 들기름은 보통 높은 온도에서 깨를 볶아 만든 겁니다. 맛은 좋지만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지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이니만큼 열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눌러 짠 생들기름을 쓰셔야 합니다. 생들기름은 맛이 훨씬 깔끔하고 우리 혈관을 맑게 해주는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볶은 들기름은 요리에 양보하시고 이 건강 주스에는 반드시 맑은 황금빛의 생들기름을 넣어주세요. 어머님들 가끔 기름이 물 위에 둥둥 떠서 보기 좀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걱정 마세요. 숟가락으로 가볍게 저어서 한 입에 쏙 드시면 입안에서 매실의 새콤달콤한 맛과 들기름의 은은한 고소함이 만나서 의외로 참 맛이 좋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미지근한 물 반 컵에 매실청 한 큰술 그리고 생들기름 한 큰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여러분의 장을 닦아내고 지방을 태우는 기적의 주스가 탄산처럼 톡 쏘는 생명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온도와 기름의 종류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이 귀한 황금 주스를 언제 어떻게 마셔야 우리 몸이 가장 기쁘게 받아들일지 그 황금 시간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연구소에서 만나는 분들께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먹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권해드리는 가장 완벽한 시간은 바로 아침 7시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공복 시간입니다. 왜 하필 아침 공복일까요?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장은 아침이 되면 마치 깨끗하게 비어있는 도화지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매실청과 생들기름을 섞은 주스가 들어가면요.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순식간에 빨아들이듯 장벽 세포 하나하나의 영양소가 아주 깊숙이 스며듭니다. 장이 깨끗하게 비어 있을 때 이 천연 세정제가 들어가야 구석구석 박혀있는 찌꺼기를 더 힘차게 밀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아침 공복의 한 잔은 우리 몸의 대청소를 시작하는 알람벨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는 젊은 시절 고생하시느라 위장이 약해진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평소에 조금만 자극적인 걸 드셔도 속이 쓰리거나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워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몸에 좋은 매실이라도 공복에 바로 드시면 위벽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매실의 기분 좋은 신맛이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조금 강한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억지로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하시고 난 뒤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따뜻한 미음이나 부드러운 죽 한 그릇으로 위장을 먼저 살살 달래놓은 뒤에 이 주스를 마셔주면요. 위벽은 보호하면서도 매실과 들기름의 약성은 그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드실 때도 한 번에 꿀꺽꿀꺽 마시지 마세요. 입안에서 굴리듯 천천히 매실의 향과 들기름의 고소함을 음미하며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침과 잘 섞여서 들어가야 소화 효소가 더 활발하게 나와서 장까지 편안하게 전달되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매일 아침 나를 위해 이 주스를 준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건강해지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저어서 드셔보세요. 급하게 먹는 약이 아니라 내 몸을 귀하게 대접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그 정성이 모여 여러분의 장을 깨우고 뱃살을 녹여내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의사인 제가 가장 마음 쓰이는 부분이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약속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약이지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대목은 정말 중요하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먼저 매실 씨앗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혹시 풋매실이나 아직 덜 익은 매실로 청을 담그셨나요? 그렇다면 씨앗 속에 들어있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요. 쉽게 말해서 매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품고 있는 일종의 천연 방어 물질인데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아주 고약한 독소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우리 조상님들께서 매실은 오래 묵힐수록 좋다고 하신 데에는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년, 즉 36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발효가 일어나면 이 독성 물질은 자연스럽게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시간이라는 위대한 마법사가 독을 약으로 바꿔주는 것이지요. 그러니 반드시 1년 이상 충분히 숙성된 매실청을 드셔야 합니다. 만약 아직 1년이 안 된 청을 드셔야 한다면 귀찮으시더라도 씨앗을 미리 발라내어 과육만 사용하시거나 매실청을 한번 가볍게 끓여서 독성을 날려버린 뒤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 건강입니다. 매실청을 기분 좋게 한 잔 드시고 나서 아유 개운하다 하시며 바로 칫솔부터 잡으시는 분들 계시죠? 어머님, 아버님, 그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매실의 강력한 신맛은 우리 치아를 감싸고 있는 가장 단단한 보호막인 범낭지를 일시적으로 부드럽게 만듭니다. 마치 단단한 백자 표면이 잠깐 말랑말랑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칫솔로 박박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귀한 치아 표면이 깎여 나가고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이겁니다. 매실 주스를 드신 직후에는 맹물로 입안을 서너 번 충분히 헹궈주세요. 그리고 제가 더 권해드리는 방법은 연한 소금물로 가글을 하시는 겁니다. 소금물은 입안의 산성도를 낮춰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며 약해진 잇몸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양치질은 그렇게 입을 헹구고 나서 30분 정도 지난 뒤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우리 몸을 살리는 매실청이 여러분의 치아까지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 두 가지 안전수칙, 1년 이상의 숙성과 마신 뒤 물 헹구기,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어머님들을 뵙다 보면 유독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장님, 저는 여름에도 찬물을 못 마셔요. 밤에 잘 때 발이 시려서 양말을 꼭 신고 잡니다. 하시는 분들 말이지요.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이 다 다르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몸이 찬 분들을 위한 맞춤형 보약 팁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매실청과 들기름의 조합에 이것만 살짝 곁들이면 몸속 온도가 올라가고 살이 빠지는 속도는 배가 됩니다. 바로 우리 주방의 천연 난로라 불리는 생강입니다. 한의학에서 생강은 성질이 따뜻하여 전신의 기운을 소통시키고 위장의 냉기를 몰아내는데 으뜸으로 칩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한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몇 배는 강해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몸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더뎌지고 장운동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지방도 더 잘 쌓이게 되지요. 이때 생강의 알싸한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꺼져가는 아궁이에 불씨를 지피는 것처럼 우리 몸속 구석구석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합니다. 매실이 지방을 녹이고 들기름이 기를 터줄 때 생강이 그 뒤에서 강력한 화력으로 지방을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실 들기름 주스에 생강즙을 딱 3방울에서 5방울 정도만 떨어뜨려 보세요. 즙을 내기 번거로우시다면 깨끗이 씻은 생강을 얇게 편 썰어서 매실청에 미리 며칠 담가 두었다가 그 청을 쓰셔도 좋습니다. 생강의 알싸한 향이 매실의 달콤함과 어우러져서 목 넘김이 훨씬 개운하고 마시고 나면 뱃속이 즉각적으로 뜨끈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특히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돼서 배를 만져보면 늘 차가웠던 분들, 아침마다 몸이 부어서 고민이셨던 분들께는 이 생강 매실 주스가 세상에 둘도 없는 명약이 될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손발이 차고 배가 묵직하다는 건 내 몸의 엔진이 식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땐 이 따뜻한 생강 한 조각의 지혜를 더해 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지고 거울 속 내 모습도 더 활기차게 변해 있을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작은 비법이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훈훈하게 데워드리는 따뜻한 아랫목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귀한 매실청을 단순히 마시는 걸 넘어서 우리 집 주방의 보물로 활용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어머님들을 뵙다 보면 소장님, 저는 나이 들어서 고기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치아가 약해서 질긴 건 씹지도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럴 때 이 매실청이 아주 기가 막힌 해결사가 됩니다. 매실청은 우리 주방의 천연 연육제이자 소화제거든요. 고기 요리하실 때 설탕이나 올리고당 대신 매실청을 딱 2큰술만 넣어보세요. 매실 속에 들어있는 강력한 유기산이 단단한 고기, 단백질을 아주 부드럽게 끊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질겨서 못 드시던 불고기나 갈비도 솜사탕처럼 입안에서 살살 녹게 되지요.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이나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도 이제 마음 놓고 고기 영양소를 챙기실 수 있는 겁니다. 제 남편도 제가 매실청으로 재운 고기를 내놓으면 오늘 고기는 왜 이렇게 부드러워? 하고 한 그릇 뚝딱 비워낸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실은 천연 방부제 역할도 톡톡히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장이 예민해져서 음식이 조금만 상해도 금방 탈이 나기 쉽지요. 특히 생선조림이나 나물 무침을 할 때 매실청을 한 스푼 섞어주면요, 매실의 살균 성분이 식중독균이 번식하는 것을 꽉 막아줍니다. 음식이 잘 상하지 않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생선의 비린내와 고기의 잡내까지 싹 잡아주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지요. 그리고 매실청 담그고 나서 남은 매실 건더기, 이거 그냥 버리시는 분들 계시죠? 아이고, 어머님들 그거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 속에 매실의 식이섬유가 꽉 응축되어 있거든요. 이 건더기를 칼로 살살 발라내서 고추장 1큰술, 참기름 1방울, 통깨 솔솔 뿌려 조물조물 무쳐보세요. 입맛 없을 때 이 매실 장아찌 하나만 밥 위에 올려 드셔도 집 나간 입맛이 금방 돌아옵니다.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일품이라 저희 집에서는 사시사철 떨어지지 않는 최고의 밑반찬이기도 합니다. 버릴 것 하나 없는 매실의 온전한 생명력을 다 챙겨 드시는 셈이지요. 마지막으로 보관하실 때 주의할 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매실청은 햇빛을 아주 싫어합니다. 직사광선이 드는 창가에 두면 색이 변하고 소중한 약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서늘하고 그늘진 곳이나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뚜껑을 꼭 닫아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정성껏 만든 매실청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여러분의 보약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방 한 구석에 있는 이 매실청 한 병이 여러분의 요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가족들의 장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저녁 창어리 준비하실 때 매실청 한 스푼의 지혜를 꼭 더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공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들 제가 말씀드린 것들 메모 잘 하셨나요?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만 다시 한번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실청은 설탕물이 아닙니다. 1년 이상 정성껏 숙성시키면 우리 몸에 기운을 주는 천연 에너지원으로 변신하니 이제는 걱정 마시고 귀하게 대접해 주세요. 둘째, 매실청에 들기름을 더하면 장 청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지근한 물 반컵에 매실청 1큰술과 생들기름 1큰술을 섞어 마시는 이 황금 주스는 뱃살을 녹이고 변비를 해결하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셋째,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식후 30분에 드셔도 효과는 똑같으니 안심하세요. 넷째, 숙성되지 않은 매실의 씨앗 독성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꼭 1년 넘은 것을 쓰시거나 씨를 빼고 드시는 안전한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5째 매실을 드신 후에는 꼭 맹물이나 소금물로 입안을 헹궈서 소중한 치아를 보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몸이 찬 분들은 생강 한 조각을 곁들이면 보약 중에 보약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70 넘게 살아보고 또 의사로서 평생을 연구해 보니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더군요.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 잠자고 있던 매실청부터 꺼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딱 닷새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무거운 배를 가볍게 만들고 잃어버렸던 청춘의 활기를 되찾아 줄 겁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오늘 시작하는 그 한 잔이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황금빛으로 바꿔줄 위대한 시작이 될 테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매실청을 드시고 몸이 어떻게 가벼워지셨는지, 혹은 나만의 특별한 매실 활용법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 다시 청춘 이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여러분께 꼭 필요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도 가장 젊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세건강 식생활연구소의 오혜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